오프라인일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작년에 이제 줌으로 처음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서 좀 일어난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게 만들기 수업이었는데, 그 학습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출타 중이신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그 수업을 대신 듣게 됐어요. 근데 이제 집에 아버지하고 이제 그 어린 학습자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비디오가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안 나오지 하고 엄마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내용이 오디오가 다 틀어져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 이제 이걸 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음소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망설이던 상황이었는데 아이는 너무 궁금해하고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은 안 되고 아빠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막 그 내용이 다 생생하게 전달돼서 나머지 학습자들이 좀 한참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웃긴 해프닝이었고 네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상생활 학습관에 와사비네 집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반려견 강아지 데리고 오는 프로그램을 지금 맡고 있는데요. 이게 사람하고 틀리게 강아지다 보니까 강아지를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다가 잡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얘들이 긴장을 해서 그냥 뭐 대소변 보는 거는 정말 너무 근데 또 이 선생님들이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냥 바로 잘했어 그리고 바로 막 치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 다루듯이 막 해주시는 거 보니까 이런 일상학습관도 굉장히 주변에서 많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습 매니저들이 대부분이 그 여성분이시고 학습자도 대부분 여성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드문 남자 매니저로서 한 가지 좀 예기치 않은 일이 있었는데요. 원래 제가 맡았던 프로그램이 아닌데 지난 5월 31일 날 이서연 주무관님이 느닷없이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뭐 얘기가 나와서 나보고 받으라고 그러나? 받고 나온 지가 엊그제인데. 그래 이제 저는 옛날에 편집했을 때 1년이면 2번씩 의무적으로 다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서연 선생님이 그게 아니고요. 진행을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 분이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대개 보면 온라인 줌 수업은 강사가 그걸 다 만들어요. 그걸. 그리고 이제 강사가 초빙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호스트가 되라는 거예요. 호스트가 돼서 다 준비하고 강사님을 내가 다시 공동 호스트로 불러서 지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찌 보면 줌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받아만 봤지 내가 줌을 개설해 본 적은 물론 내 계정을 하면 되는데 광진구청 계정으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다 그렇게 해서 계정을 이제 또 오픈시켜 놓고 6월 2일 날인데 오후 3시부터 하거든요. 오전에 이제 제가 다시 또 이제 그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쭉 알려드렸더니 갑자기 막 나가기가 막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분이 순식간에 나가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죠. 이분들이 내가 남자 강사라 그러나? 그래서 재빨리 단톡방에 들어가서 강사가 저는 아닙니다. 강사는 유명하신 강사님이고요. 저는 단지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보조하는 학습 매니저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잽싸게 그 강사님하고 주무관님이 눈치를 채고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그 답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시는 분이 딱 멈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오후 3시에 한 2시간 동안 진행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자 매니저다 보니까 겪을 수 있는 작은 소동이 아니었나. 여성 매니저 같았으면 아무 일 없이 진행될 문제였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저번에 독서 프로그램인 아이와 엄마와 같이 하는 독서 하브루트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그때 읽은 책 제목이 아빠 자판기예요. 아빠가 너무 바쁘니까 아이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빠 자판기가 있어서 놀아주는 자판기, 게임하는 자판기, 쇼핑하는 자판기 이런 거가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강사님께서 이제 아이랑 엄마한테 각각 질문을 하였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하는 도중에 그 아이의 대답을 듣고서 이런 가정은 또 이 가정이구나 라는 걸 또 느끼는 거가 너는 어떤 아빠 자판기가 있었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저희 아빠는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와요.
근데 그나마 이번 주는 또 못 온대요.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 주말 부부구나. 이제 그러고 그 아이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께서는 어떤 아빠 자판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숨도 안 쉬고 쇼핑 자판기요. 쇼핑도 같이 해주고 거기에다가 돈까지 보태주면 더 금상첨화죠. 해서 한바탕 같이 웃었습니다. 아빠의 오늘날 요즘에 그 남자들이 겪는 하나의 그 뭔가 어려움이죠. 예. 또 잠깐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떤 자판기 네,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거의 일상학습관에 있긴 하지만 줌 강의가 많잖아요. 작년부터 줌 강의 학습 매니저를 하고 있는데 줌 강의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자유스럽게 본인의 집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옷도 편하게, 활동도 편하게, 카메라를 켜는 경우에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듣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강사님 같은 경우는 음료 자유롭게 드시면서 들으세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식사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자유로운 활동을 하신다거나 하는데 어떤 학습자님이 이렇게 얼굴 마사지 기계를 돌리면서 수업을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강사님 그게 분명히 보이실 텐데 그 보이실 때마다 웃음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저 학습자님 카메라를 꺼야 되나 그다음 봐야 되나 또 기껏 접속하셨는데 꺼주세요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서 집에서 들을 때도 저도 강의를 들을 때 좀 주의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그 채팅창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분한테만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기는 하는데 이게 채팅창을 잘 안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핸드폰으로 들어오시니까 맞아요. 채팅창을 네. 보고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는 저희가 학습 매니저이면서 또 학습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줌하면서 좋았던 내용 중에 그러니까 좋았던 점이 하나가,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면 일단 사람을 만나서 좋기는 하고 못 만나는 거에 대한 아쉬움도 굉장히 많긴 한데 일단은 집에 와서 하니까 그 시간이 사실은 조금 더 많이 벌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나가서 다시 그걸 또 이동을 해서 거리 뭐 차량이라던가 뭐 도구라던가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막 좀 가서 이렇게 수업을 들으려면은 어쨌든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잡아야 되는데 집에 바로 가가지고 그 수업이 하기 전에 한 10분 전에 일단 틀어놓고 다른 거 막 또 하다가 이게 주부다 보니까 다른 거 막 하다가 또 딱 와갖고 준비하고 딱 들으니까 학습자로서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조금 준비여서 어색하긴 했지만 이제는 좀 익숙해져서 그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놀이 수학 도형 스토리라고 아이들이 참여하는 수업을 맡아서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엄마가 옆에 있는 애들도 있지만 회사에 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자기가 혼자 컴퓨터를 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음소거 제거하고 이런 거 할 줄 모르는 아이도 있고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져서 한참 동안 안 나타나요. 그러면 저는 막 카톡으로 엄마는 또 밖에 계시니까 카톡으로 얘가 지금 사라졌어요. 어디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대요. 이런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질문하고 답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보람으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뭔가를 하나 알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 뭔가를 설명할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같이 학습 매니저로서 그 행동을 하면 같이 참여를 하면서 좀 더 확장되게 여러분을 다 돌볼 수 있고 보살펴 줄 수 있고 약간 이런 것들 약간 엄마 같은 마음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보람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크게는 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길 가다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느 모르시는 분이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잘 기억이 안 나서 누구지? 막 이러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학습자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줌으로든 뭐든 간에 나는 마스크를 빼고 있으니까 거기서는 저를 알아보셨는데 저는 이제 못 알아본 거예요. 너무 죄송하긴 했는데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되고 저는 사람과의 그 소통이 이렇게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참 보람되고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말 있잖아요. 때린 사람은 기억 못했다. 때리지 않았어요. 때리지 않았어요. 맞은 사람이야, 때린 사람이야. 지금 얘기만 들어보면 때린 사람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남자가 보니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물론 이제 그 집에서 이렇게 보면 집에서 아빠가 얘들한테 보기에 아빠는 그래도 뭔가 쉬지 않고 새로운 것을 추구해서 하는구나. 그냥 아빠가 그냥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다 이제 열중시어 하고 그냥 소위 말해서 거실 소파 점령하고 그냥 리모컨 딱 독점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어떤 게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막 일정 시간 되면 아빠가 또 집에 있다가 오프라인이니까 또 이렇게 하다못해 옷 입고 머리를 한 번 더 들어보잖아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또 우리 집사람이 또 되게 보면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습 매니저를 통해서 어떤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이렇게 쌓고 또 간접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라는 얘기가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렇게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보다는 뭔가 그래도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모습이 자녀들 눈에 보기에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되게 멋져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수강생 분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는데요. 제가 이번에 하게 된 바는 우쿨렐라라고 기타를 비슷한 악기를 치는 과정이었는데 한 할머니 분께서 띵까띵까 아주 어설프면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게 눈에 보이셨어요. 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분께서는 원래는 손자 입문만 반해서 같이 옆에서 듣고 계시다가 본인이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손자 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계시다가 손자는 이제 학교를 가게 되었고 본인이 이제 하다가 재미가 있으니까 취미반에 등록을 하셔서 본인이 더 이렇게 심취해지신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성장 과정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희 신랑이 저한테 이렇게 뭐 작성하다가 또 밴드에 막 글 올리고 막 하다가 이제 하나 뭐 끝났다 이랬더니 도대체 직업이 몇 개야? 월수 얼마나 돼?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됐어 이랬는데 저는 솔직히 마을 강사로 이제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마을 강사로 학습나루토에서 마을 강사로 하다가 학습 매니저를 오셨던 분들이 보니까는 여기도 수업을 들으시고 딴 데서도 또 수업을 또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다. 마을 강사는 이것만 해야 되는데 내가 학습자로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것만 하고 해야 되는데 학습 매니저 분들은 보니까 여기서도 이거 수업도 들으시고 저거 수업도 들으시고 계속 그러시네. 그러면 마을 강사보다는 학습 매니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혹시라도 이제 오늘 이거 들으시는 분들 혹시 물론 학습자 우리 학습 매니저 분들은 당연히 들으실 테지만 그 이외에 이제 학습 매니저를 모르셨던 분들은 정말 한번 학습 매니저를 신청을 하셔가지고 도전하셔서 하시면 정말 뭔가 계속 배울 수 있는 뭔가가 계속 주어지니까 거기에서 좀 보람도 많이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